저는 송지연입니다. 올해 60,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밥을 차려놓아도 혼자 먹는 식탁.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척 했다는 게 맞겠네요. 서울 근교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요. 꽃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말없이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저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함 그 자체였죠. 깔끔한 회색 정장에 정갈한 자세.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어요. 60 중반쯤 될까? 대기업 행사 꽃 장식건으로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여러 꽃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가격이나 크기를 먼저 물어보는데 이분은 꽃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꽃은 향보다 마음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한마디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행사는 일주일 뒤였고 저는 정성껏 꽃을 준비했습니다. 행사장에 직접 배달을 갔을 때 그분이 다시 나타났어요. 정말 아름답게 꾸며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도윤, 중견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직접 꽃집을 찾아오다니. 제가 꽃을 좋아해서요. 가끔 들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도윤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에 들렀어요. 처음엔 꽃을 사러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꽃보다 대화가 길어졌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좋네요. 이 꽃 이름이 뭡니까? 별것 아닌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말을 나눴거든요. 어느 날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혼자 사시죠? 네, 그렇다고 했어요. 남편을 잃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윤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저도 혼자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냈죠. 그 순간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둘 다 누군가를 잃고 홀로 남은 사람들이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도윤 씨의 대답이 제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외로움을, 그리고 살아온 시간들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지연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오랜만에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에요. 저도 같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시작이었을까요? 60의 나이에 찾아온 조심스러운 설렘. 가슴 한쪽이 간질간질했어요. 꽃집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도윤 씨가 아닐까 기대하게 됐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렵기도 했죠. 또다시 누군가를 잃으면 어쩌나.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지만 도윤 씨를 볼 때마다 그런 두려움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배려하는 손길.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꽃들은 매일 새롭게 피어났고 제 마음속에도 뭔가 피어나고 있었죠.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
도윤 씨가 바로 그 봄이었습니다. 도윤 씨와 가까워지면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가 떠올랐고 꽃집 문을 열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가게 안은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했죠. 문이 열리고 도윤 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이거 받아주실래요? 유리돔이었어요. 투명한 유리 안에 붉은 장미와 하얀 안개꽃이 정교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빛을 받으니 유리가 반짝이면서 꽃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건 제가 직접 골라서 만든 겁니다. 지연 씨 가게에 두면 좋겠어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직접 골랐다니. 60평생 살면서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는 유리돔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햇빛에 비추니 더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각도를 바꿔보니까 밑면에 뭔가 작게 새겨진 게 보였어요. 영진에게 세 글자였습니다. 또박또박 새겨진 한글. 순간 손이 굳었어요. 영진. 이게 뭐지? 장식용 문구일까? 아니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이거 밑에 글씨가 있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죠. 도윤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아, 그건 제작할 때 들어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영진이 누구지? 전 부인 이름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카운터에 잘 두겠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도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혼자 남았을 때 다시 유리돔을 들여다봤습니다. 밑면의 글씨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영진에게, 영진에게. 머릿속에서 그 세 글자가 맴돌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천천히 따라 그어봤어요. 새겨진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새긴 글씨였죠. 그냥 장식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유리돔을 카운터 한쪽에 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 씨는 여전히 자주 가게에 들렀고 우리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애써 그 유리돔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띌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도윤 씨가 가게에서 꽃을 고르고 있었어요. 분홍색 라넌큘러스를 집어들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영진이도 이런 색을 좋아했었지.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진. 그 이름이 또 나왔어요. 그것도 좋아했었지라는 과거형으로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 씨는 자신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는 듯 했어요.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겠죠. 하지만 제게는 폭탄 같은 말이었습니다. 영진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도윤 씨가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꽃을 놓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빛도 흔들렸고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영진이가 누군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채로 있을 순 없었죠. 도윤 씨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전 부인입니다. 돌아가신 지 7년 됐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유리돔에 새겨진 영진에게는 장식이 아니었어요. 전 부인을 위해 만든 거였던 겁니다. 숨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유리돔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왜 미안한 건데요? 전부인 걸 제게 준 게 미안한 건가요? 나는 뭐지? 그 사람의 대체품인가? 영진의 빈자리를 채우는 존재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슬펐고요.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 씨는 아직도 전 부인을 사랑하시는 거죠?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이건 꼭 알아야 했거든요.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도윤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지연 씨, 오해 마세요. 영진은 과거입니다. 과거라면 왜 그 사람 이름이 새겨진 선물을 제게 주셨어요? 왜 그 사람이 좋아하던 꽃 색깔을 아직도 기억하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윤 씨가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도윤 씨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갔어요. 등이 무척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도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가게에서 유리돔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선물이었는데 이제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서 있는 건가? 눈물이 났어요. 60 나이에 겨우 찾아온 설렘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리돔을 창고 깊숙이 넣어뒀어요. 볼 때마다 아플 것 같았거든요. 손으로 밀어 넣으면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도윤 씨의 마음속엔 아직도 영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 빈자리를 잠시 채우는 사람일 뿐이었죠. 그 생각이 너무 아팠어요. 도윤 씨와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게는 평소처럼 운영했어요. 손님들을 맞고 꽃을 정리하고 물을 주고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유리돔은 창고에 넣어뒀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게 맴돌았어요. 영진에게 그 세 글자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오후가 되자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쳤어요. 천둥 소리도 들렸죠. 이런 날엔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비를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우산도 없이 들어왔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어서 오세요. 제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여자는 고맙다며 받았어요. 나이는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혹시 송지연 씨 맞으십니까?
여자가 물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윤세라입니다. 강도윤 회장님의 전 비서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 씨의 전 비서라니.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온 걸까요?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왠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세라 씨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카운터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그 유리돔 두셨네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유리돔은 창고에 넣어뒀는데. 아, 맞다. 어제 다시 꺼내서 카운터 구석에 놓아뒀었죠.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거 영진 부인이 만든 건데요. 세라 씨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영진 부인이 만들었다고요. 영진 부인이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영진 부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만든 겁니다. 회장님께 선물하려고요. 세라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사실을 얘기하듯이 손끝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윤 씨가 저를 위해 새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 부인의 유품이었어요. 영진이 죽기 전에 도윤 씨에게 주려고 만든 거였죠. 그걸 회장님이 지연 씨한테 주셨나 봐요? 세라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영진 부인을 정말 사랑했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7년 동안 그 유리돔을 회장실에 두고 매일 보셨죠. 제가 여러 번 치우라고 했는데 절대 안 치우셨어요. 세라 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서서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연 씨를 만나고 나서 그걸 가져가셨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가져가셨을까? 혹시 지연 씨한테 주신 건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 그랬네요. 말을 멈춘 세라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연민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지연 씨,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회장님은 아직도 영진 부인을 잊지 못하셨어요. 지연 씨를 만나는 건 외로움 때문일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외로움 때문. 저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였던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연 씨가 상처받을까 봐요. 회장님은 좋은 분이지만 영진 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세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기는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세라 씨가 나간 후 가게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내렸어요. 천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유리돔을 손에 들었어요. 아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영진이 만든 거라니. 죽기 일주일 전에 도윤 씨에게 주려고 만든 거라니. 손가락으로 밑면의 글씨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영진에게. 이 글씨를 영진이 직접 새긴 걸까요? 도윤 씨를 향한 마지막 사랑이었을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서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 씨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예순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영진의 대체품이었어요. 도윤 씨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였을 뿐이죠. 저녁이 됐어요.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유리돔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유리돔을 비췄어요. 그 안에 장미가 슬퍼 보였습니다. 이 꽃들도 영진이 고른 걸까? 도윤 씨를 생각하며 고른 걸까?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닦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선 빗소리만 들렸어요.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세라 씨가 다녀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였습니다. 지연 씨,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대답했죠. 무슨 일인데요? 우리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있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파티라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 싶었어요. 하지만 도윤 씨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소개하고 싶다니. 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일까요? 알겠어요. 갈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가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졌어요.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남색 원피스를 골랐죠. 수수하지만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장도 조금 진하게 했어요. 60 나이에 이렇게 꾸미는 게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도윤 씨 옆에 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파티장은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이었어요. 도윤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세요. 도윤 씨가 속삭였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파티장 안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사람들은 우아한 옷차림으로 샴페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이런 곳은 제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도윤 씨가 제 허리에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긴장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우리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도윤 씨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때마다 도윤 씨는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 친구 송지연 씨입니다. 친구. 그 단어가 묘했어요.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아는 사이도 아닌 애매한 관계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무대 위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나와 창립 기념사를 시작했어요. 도윤 씨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사의 역사, 직원들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비전. 듣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다시 느껴졌습니다. 연설이 끝나갈 무렵 도윤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설마 저를 말하는 건가요? 송지연 씨, 나와주시겠어요? 무대 아래에서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도윤 씨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분은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준 분입니다.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은 걸까?
이제 영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무대 위 조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파티장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전인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저는 도윤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무대 뒤쪽에 있던 대형 플라워 조형물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타닥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어요.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갔어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도윤 씨를 감싸 안았어요. 불꽃이 우리 쪽으로 튈 것 같았거든요. 지연 씨, 도윤 씨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감싸 안은 채 서 있었어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불길은 금방 꺼졌지만 파티장은 엉망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후 저와 도윤 씨만 무대에 남았어요. 온몸이 물에 젖었습니다. 도윤 씨의 턱시도도 제 원피스도 흠뻑 젖었죠. 괜찮으세요? 도윤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려는데 타버린 조형물 옆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물에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향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영진. 영진. 또 영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죠? 왜 여기에 영진의 이름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가 도윤 씨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도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플라워 조형물이 영진 부인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무겁게. 영진이 생전에 디자인한 겁니다. 창립 20주년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도 저 조형물을 무대에 뒀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말을 멈춘 도윤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진의 기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종이가 구겨졌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리 저를 두 번째 봄이라고 해도 도윤 씨의 마음속엔 여전히 영진이 살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어요. 지연 씨, 도윤 씨가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파티장에서 나온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어요. 하지만 몸은 따뜻해져도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도윤 씨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죠. 읽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을 맞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도윤 씨인가 싶어서 무시했죠. 하지만 벨소리가 계속됐어요. 엄마, 나야, 은서. 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열었어요. 은서야.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이래? 전화도 안 받고 가게도 문 닫았다며? 은서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딸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 앞에선 강한 척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럴 힘도 없었어요. 은서야, 엄마 괜찮아.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지? 강도윤 회장이랑 무슨 일 있었어? 은서가 물었습니다. 날카로웠어요. 딸은 항상 예리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은서도 옆에 앉았죠. 그 사람이랑 헤어지려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유리돔 이야기, 영진 이야기, 파티장에서의 일까지 다 털어놓으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은서가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사람 진심이 맞아?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전부인 흔적을 아직도 붙잡고 살잖아. 그게 진심인 거야? 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심이라면 왜 영진의 흔적을 계속 간직하고 있을까요? 은서야, 엄마도 모르겠어. 제가 고백했습니다. 기다려봐, 엄마. 내가 확인해 볼게. 은서가 일어섰어요. 뭘 확인한다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엄마한테 기대는 건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알고 싶었거든요. 진실을. 이틀 후 은서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 은서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더군요. 사진 속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윤 씨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죠.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도윤 씨가 한 여자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사랑이 느껴지는 사진이었죠. 이 여자가 누구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영진이야. 강도윤 회장의 전 부인. 은서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회장님 서재에 있었어. 책상 서랍 맨 밑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더라. 은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어? 제가 물었어요. 비서한테 부탁했어. 엄마를 위해서라고 했더니 보여주더라.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 사진 봐. 저 사람 눈빛 봐. 저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보는 눈빛이야. 은서의 말이 맞았어요. 사진 속 도윤 씨의 눈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영진을 보는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엄마를 볼 때도 저렇게 봐? 저런 눈빛으로?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도윤 씨가 저를 볼 때는 달랐습니다. 따뜻하긴 했지만 사진 속 눈빛만큼은 아니었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조금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죠. 은서야. 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울지 마. 이제 알았잖아. 그 사람은 아직도 영진을 사랑하고 있어. 엄마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일 뿐이야. 딸의 말이 냉정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랑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냥 그 사람 외로움을 채워준 거야.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인 것 같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은서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이제 그만 정리해. 상처만 받잖아.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도윤 씨와 영진.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서로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절대 저 자리에 갈 수 없을 거예요. 도윤 씨의 마음속엔 이미 영진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언제나 누군가의 두 번째였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한테도 그랬고 이 사람한테도 그래. 은서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니야, 엄마. 엄마는 누구한테도 두 번째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엄마의 가치를 몰랐던 거야. 딸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은서는 저와 함께 자겠다며 남았습니다. 딸이 옆에서 자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도윤 씨와 영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사랑받은 게 아니었구나. 그저 그 사람의 외로움을 달랜 것뿐이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0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착각이었어요. 도윤 씨는 영진을 잊지 못했고 저는 그저 빈자리를 채우는 존재였을 뿐이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어요. 딸이 깰까봐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는 그렇게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긴 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죠. 가게는 다시 열었어요. 손님들을 맞고 꽃을 팔고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는 조용한 날이었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도윤 씨였습니다.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어 있었죠. 지연 씨, 도윤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산을 접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 씨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 씨가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유리돈 말이에요. 사실은 영진이 마지막 날에 만든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세라 씨한테 들었죠. 하지만 도윤 씨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진이 죽기 하루 전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만들었죠.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완성했죠. 저한테 주려고.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도윤 씨가 눈물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로웠어요. 평생 외로웠죠. 도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일만 했어요. 회사 키우느라, 돈 버느라, 성공하느라. 영진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었죠.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영진은 매일 혼자였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울었죠. 제가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도 못 본 척 했어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혼자 견뎠어요. 제가 바빠 보여서 말도 못했대요. 늦게 알았죠. 이미 손 쓸 수 없을 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영진이 그 유리돔을 만들면서 말했어요. 당신 곁에 제가 없어도 이 꽃들이 제 대신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도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영진이 죽었어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평생 집만 됐다고,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도윤 씨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그냥 손만 잡고 있었죠.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 도윤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돔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미련이 아니었어요. 사과였어요. 도윤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영진한테 잘못한 걸 기억하려고, 다시는 누군가를 소홀히 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간직했던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연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지고 싶었어요. 영진한테 못해준 것들을 지연 씨한테는 다 해주고 싶었죠. 도윤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실수했네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지연 씨를 만났어요. 상처만 드렸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도윤 씨,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진 부인을 아직도 사랑하세요? 꼭 물어봐야 했어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도윤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죄책감이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눈을 감았습니다. 영진을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어요. 바빴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결국 아무것도 못했죠. 다시 눈을 떴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이제는 영진을 보내줘야 해요. 그래야 지연 씨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도윤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연 씨,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당신을 소중히 대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도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윤 씨의 마음속 영진은 사랑이 아니라 속죄였다는 걸.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반성이었다는 걸. 도윤 씨, 제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놓아줘야 해요. 영진 부인도, 그 유리돔도, 그 조형물도 다 놓아주세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이제 놓을게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 맑아진 것 같았어요. 도윤 씨가 일어섰습니다. 지연 씨,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문을 나가려는 도윤 씨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뒤돌아봤어요. 저도 노력할게요. 도윤 씨를 믿어볼게요. 도윤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도윤 씨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일까요? 이번엔 제대로 된 시작일까요? 알 수 없었지만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도윤 씨를, 그리고 저 자신을. 도윤 씨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갔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았죠. 서로의 상처를, 두려움을, 후회를 다 나눴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도윤 씨가 청혼했어요. 꽃집 안에서였습니다. 무릎을 꿇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60 나이에 다시 청혼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오래, 따뜻하게. 결혼식은 조용하게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에서 했죠. 은서가 걱정했어요. 엄마,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60과 64. 이 나이에 결혼한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늙어서 외롭다고, 돈 때문이라고 별소리를 다 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은서야, 엄마는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예뻤어요. 도윤 씨는 네이비 정장을 입었죠. 식은 간단했습니다. 서약을 하고 반지를 주고받고 키스를 했어요. 60 나이에 하는 키스였지만 설렜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객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박수를 쳤죠. 은서도 울면서 웃었어요.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엄마, 행복해.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식이 끝나고 우리는 도윤 씨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죠. 큰 집이었어요.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손을 잡고 안내했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이제 지연 씨 집이에요. 거실도 넓었고 부엌도 컸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도윤 씨가 제 옷을 벗겨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가능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안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로 하는 거래요. 도윤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지연 씨,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와줘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도윤 씨가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줬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예순의 몸은 젊지 않았어요. 주름도 많았고 살도 처졌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도윤 씨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입술에 키스했죠. 부드러웠어요. 저도 도윤 씨를 안았습니다.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옷을 벗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봤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살아온 시간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예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나이에 예쁘다는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도윤 씨도 멋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로를 안고 누웠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젊은 날의 열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깊었어요. 진했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가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지연 씨. 제 귓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사랑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어요. 도윤 씨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도윤 씨가 잠들었습니다.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고 도윤 씨를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손가락으로 도윤 씨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마를, 눈썹을, 코를, 입술을 하나하나 만지며 기억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고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랑.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60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달빛이 침실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도윤 씨를 더 꽉 안았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60나이에 찾아온 사랑, 늦었지만 진한 사랑을. 도윤 씨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사랑해요. 잠들면서도 저를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사랑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는 듣지 못했겠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마음이 전해질 테니까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뜨겁지 않아도 격렬하지 않아도 그저 서로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용기였어요. 다시 사랑할 용기, 상처받을 용기, 믿을 용기. 우리는 그 용기를 냈고 마침내 함께하게 됐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는 행복 속에서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도윤 씨 품에서 평화롭게 결혼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우리의 일상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윤 씨가 어느 날 선언했어요. 회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둔다니. 괜찮으세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했어요. 남은 시간은 지연 씨와 보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일 중독이었던 이 사람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도윤 씨는 정말로 회장직을 내려놨어요. 후계자에게 넘기고 명예회장이 됐죠. 이제 회사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갔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영진한테 못해준 걸 지연 씨한테는 하고 싶어요. 함께 있어주고 싶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꽃집을 운영했어요. 도윤 씨가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해줬죠. 지연 씨한테 꽃집은 삶의 일부잖아요.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꽃들에게 물을 주고 손님들을 맞았어요. 도윤 씨가 가끔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 꽃은 어디에 놓을까요? 이 색 조합은 어때요? 둘이서 꽃을 정리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평범했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가게에 도윤 씨가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선물이에요. 유리돔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영진에게 라고 적혀 있던 그 유리돔.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 씨가 그걸 알아챘어요. 괜찮아요. 이번엔 달라요. 부드럽게 말하며 유리돔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투명한 유리 안에 분홍색 장미와 보라색 라벤더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들이었습니다. 예전 유리돔은 제가 처분했어요. 영진도 이제 보내줬습니다.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오직 지연 씨만을 위한 거예요.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리돔을 천천히 돌려봤어요. 그리고 밑면을 봤습니다. 지연에게 세 글자였어요. 또박또박 새겨진 한글. 영진에게 가 아니라 지연에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우세요? 싫으세요? 도윤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정말 그랬습니다. 기뻐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이젠 과거가 아닌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당연하죠. 제가 사랑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지연 씨예요.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유리돔을 카운터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햇살이 비쳐서 유리가 반짝였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꽃들은 제가 하나하나 골랐어요. 지연 씨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분홍 장미는 지연 씨의 따뜻함 같았어요. 라벤더는 지연 씨의 차분함이고요.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우리는 유리돔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꽃다발 하나 부탁드려요. 엄마 생신이거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분홍색이요. 엄마가 분홍색 좋아하셔요. 저는 정성껏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분홍 장미, 안개꽃, 튤립을 넣었습니다. 도윤 씨가 옆에서 리본을 묶어줬어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자가 활짝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윤 씨가 말했어요. 지연 씨, 꽃 만드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말을 들으면 부끄러워요. 뭘 그런 말을. 제가 손살에 쳤습니다. 진심이에요. 꽃을 만질 때 지연 씨 눈빛이 살아있어요. 도윤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요? 놀라서 물었어요. 도윤 씨는 요리를 잘 못했거든요. 연습했어요. 지연 씨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부엌에서 도윤 씨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야채를 볶고 밥을 지었습니다. 식탁에 차려놓으니 제법 그럴듯했어요. 자, 드세요. 도윤 씨가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한 숟갈 먹어봤어요. 맛이 조금 짰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걱정했는데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연 씨, 도윤 씨가 불렀어요. 네, 행복하세요?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행복해요. 도윤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연 씨와 함께 저도 도윤 씨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요. 우리 함께 늙어가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도 아니었어요. 용기였고, 진심이었고, 함께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어요. 젊은 날의 열정은 없었지만,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저는 유리돔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연에게라는 글씨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눈물이 아닌 미소가 번졌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어요. 64 도윤 씨와 60저, 우리는 서로의 마지막 사랑이 되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 용기가 있었어요.